잠깐만요, 오빠. 지금 신라주조라고 했어요? 독고타기 대표로 있는 그 회사 말하는 거예요? 지옥부는 술도가 쌀벌레 사건을 사주한 곳이 신라주조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순간 눈동자까지 흔들렸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삼키며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상처를 들춰내는 듯한 쓰라린 아픔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오흥수가 지옥분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왜 그래? 독고탁, 너도 아는 사람이야? 오흥수의 물음은 가벼운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삼키고 있다는 걸 눈앞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자 지옥분이 떨리는 숨을 고르더니 싸늘하고 단호한 어조로 대답합니다. 독고탁 그 인간, 우리 아빠 회사 망하게 한 놈이에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지옥분의 눈에서 억눌렀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아빠가 화병 나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녀의 짧은 말 속에 담긴 깊은 절망과 분노는 듣는 사람의 가슴까지 저릿하게 만들었는데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지옥분에게 이토록 무거운 슬픔이 있었을 줄 꿈에도 몰랐던 오흥수는 순간 당황하여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매번 지옥분을 밀어냈던 오흥수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간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었죠. 가슴이 먹먹해진 오흥수는 지옥분의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평소와 확연히 다른 그녀의 모습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데요. 한편으로는 힘겹게 버티고 있을 형수님, 마광숙이 걱정됐습니다. 혹시라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지옥분의 아버지처럼 화병이 나는 건 아닐지 불안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장수가 떠난 이후로 마광숙은 오흥수를 비롯한 오형제에게 이미 친누나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같기도 하고 때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마광숙. 그런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오흥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광숙을 걱정하고 있던 오흥수에게 지옥분이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데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술도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변신한 지옥분의 활약에 관하여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밀린 월세를 이미 냈다고요? 아니, 제가 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제 월세를 냈다는 겁니까? 오흥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건물주에게 되물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오흥수인데요. 친구에게 고개 숙여 돈을 빌려 어렵사리 돈을 모아 밀린 월세를 내려고 마음먹은 참이었는데 이미 누가 냈다고 하니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아주머니 혹시 2층이랑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건물주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오흥수에게 말합니다. 총각 여자친구가 저번에 냈어. 그동안 밀린 월세랑 3달치 월세까지 선납하고 갔는걸? 여자친구가 총각 깜짝 놀라게 하려고 몰래 냈나 보네. 오흥수가 옥탑방에 이사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월세를 제때 낸 적이 없었는데 무려 3개월치 선납까지 받으니 건물주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밝아 보였어요. 건물주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오흥수를 쳐다봤습니다. 옥탑방 총각,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늘씬하고 돈 많은 여자를 물었어? 능력도 좋아 정말. 농담조였지만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대견함이 배어 있었죠. 그 순간 오흥수의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싫다고 정중하게 여러 번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도 않고 부담스럽게 다가왔던 그 여자. 바로 지옥분이었죠. 오흥수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믿기 싫었지만 사실상 분명했습니다. 여자친구라고 뻥을 치고 쥐뿔도 없는 자신을 위해 밀린 월세도 모자라 3달치 월세까지 선납할 사람은 이 대한민국 땅덩이 안에서 지옥분밖에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기는커녕 마음속에서 불쾌함이 잔뜩 치밀어 올랐어요. 비록 오흥수가 가진 게 없고 번듯한 직업도 없었지만 이성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은 여자에게까지 빌붙듯 기대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 지옥분이 월세까지 대신 내주게 만든 상황은 오흥수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게다가 지옥분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자신을 좋아해주는 팬이었습니다.
팬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오흥수에게 있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일전에도 팬인 지옥분에게 급해서 택시비를 빌렸던 것도 은근히 마음이 쓰이던 참이었는데 이번에 월세 사건은 아예 선을 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오흥수는 참을 수 없이 복받치는 감정을 안고 곧장 지옥분의 미용실로 달려가죠. 걸음을 재촉하는 내내 지옥분이 술도가까지 쫓아와 귀찮게 했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이번엔 정말 단판을 지어야겠다. 오흥수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지옥분의 미용실에 도착하고 미용실 문을 거의 박차듯 열고 들어가는 오흥수인데요. 드르륵 소리와 함께 문이 벽에 부딪혔고 지옥분은 말도 없이 등장한 오흥수를 보고 화들짝 놀라죠. 오흥수의 눈은 분노를 머금은 채 레이저처럼 지옥분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야, 지옥분! 그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미용실 안은 순간 싸늘하게 가라앉았는데요. 내 밀린 월세 대신 내준 사람이 설마 너야?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옥분을 가리키며 지목했습니다. 지옥분은 오흥수가 화가 많이 났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 움찔했지만 이내 입술을 삐죽 내밀고 바닥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죠. 그 모습을 본 오흥수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을 허공에 허우적거립니다. 너 정말 왜 그래? 그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강하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뚝뚝 묻어났죠. 우리 서로 발목 잡지 않기로 했잖아. 너 돈 좀 있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오흥수는 눈을 부릅뜨고 지옥분을 몰아세우면서 숨도 고르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돈 많으면 술도가가 갚아야 할 빚이 5억이나 되는데 이것도 갚아주지 그랬어? 오흥수의 날 선말에 지옥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오흥수를 바라보더니 움츠러들어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는데요. 미안해요, 오빠. 저는 그냥 오빠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어렵게 건넨 그녀의 말은 분명히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다시 말을 꺼내죠. 오빠가 그렇게 싫다는데 저도 이제 안 그럴게요. 오빠 집에도 안 찾아가고 오빠한테 전화도 안 할게요. 지옥분은 목이 메어서 끝말을 잇기 힘들어하는데요. 오흥수는 지옥분과 단판을 짓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달려왔는데 지옥분이 오히려 먼저 자신과의 인연을 끝내려 하자 괜시리 아쉬운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오빠의 영원한 팬이라고. 언제나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조건 없이 자신을 믿고 묵묵히 응원해주던 지옥분의 마음이 그 찰나의 순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좋은 마음으로 날 도와준 건데 내가 너무 심했나? 오흥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오흥수가 지옥분에게 말하길.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월세 정도는 나도 낼 수 있다는 말이지.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지옥분을 향해 미안한 눈빛을 보냅니다. 최근에 술도가에서 심각한 일이 터져서 내가 많이 예민했던 것 같아. 미안해, 옥분아. 단순했던 지옥분은 오흥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금세 마음이 풀렸는지 눈에 맺혀있던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지옥분이 조심스럽게 오흥수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저번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술도가에서 무슨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많이 심각한 거예요? 지옥분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오흥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지. 경쟁회사가 사주해서 우리 술도가 막걸리에 쌀벌레가 나오는 영상을 조작했어. 지옥분은 깜짝 놀라며 입을 가리고는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 경쟁회사가 도대체 어디예요? 지옥분은 분노로 눈을 부릅뜨며 되물었습니다. 오흥수는 이를 악물고 단호하게 대답하는데요. 신라주조야. 지옥분은 오흥수의 입에서 튀어나온 신라주조 4글자를 듣자마자 몸이 굳은 듯 멈칫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죠. 평온했던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설마 내가 아는 그 신라주조. 지옥분은 숨을 삼키며
확신을 얻고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신라주조라고 했어요? 독고타기 대표로 있는 그 신라주조 말하는 거예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오흥수의 대답을 기다리는 지옥분. 오흥수는 예상치 못한 지옥분의 질문에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너도 독고탁을 알아?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지옥분의 얼굴은 그 짧은 순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감춰두었던 분노가 마치 땅속에서 솟구치는 용암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오고 있었죠. 지옥분은 입술을 단단히 깨물었습니다. 피가 맺힐 정도로 강하게 깨물었지만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는데요. 결국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지옥분이 이를 악물더니 오흥수에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아빠 사업도 독고탁, 그 사람 때문에 망했어요. 오랫동안 애써 잊고 살아왔는데 그 인간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 안에는 확고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아버지의 한숨, 압류되어버린 공장 안에서 울먹이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사라져버린 희망들. 그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지옥분의 가슴을 짓눌렀죠. 독고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독하고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장미애가 술도가에서 훔쳐서 달아난 공금이 기껏해야 얼마나 되겠어요. 독고탁과 그 돈으로 회사를 차려봐야 그 조그만 회사를 지금의 신라주조만큼의 회사로 키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적은 돈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성장했던 덕분이었습니다. 과거 지옥분의 아버지도 신라주조의 하청업체로 막걸리 병을 유통하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계약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제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린 것입니다. 하청업체와의 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경쟁업체는 비열한 꼼수를 써서 헐값에 인수해버리는 것이 독고탁이 회사를 키워온 더러운 비결이었던 것이죠.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술도가를 인수하려는 것도 이런 과정의 일환이었는데요. 오흥수는 항상 지옥분의 밝은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 슬픔의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싶어 엄두도 못 내는 오흥수인데요. 오흥수를 보내고 미용실에 혼자 남은 지옥분은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꺼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늘 꺼내보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사진이 고이 놓여 있었죠. 지옥분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소탈한 미소를 지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지옥분. 마치 사진 너머로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고 싶은 듯 애틋하고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뚝 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죠. 아빠 보고 싶어요. 그렇게 지옥분은 텅 빈 미용실에서 조용히 울음을 삼키는데요. 돈 때문에 소중한 가족을 잃어야 했던 아픔. 그 지독한 슬픔과 분노를 그녀는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악착같이 일해왔던 것이죠.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쉴 때도 손끝이 닳도록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결국 지금의 미용실을 열었고 조그맣지만 자기 이름으로 건물도 갖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기억을 되짚어보다 보니 지옥분의 머릿속에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흥수였죠.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내 마음속의 영원한 스타. 이제 지옥분에게 소중한 사람은 바로 오흥수였어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지옥분에게 오흥수는 어릴 때의 아버지와 닮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지옥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게 되죠. 이제 내게 남은 소중한 사람은 흥수 오빠야. 오빠를 도와야겠어. 아버지의 원수도 갚고 오빠도 지킬 거야. 아버지를 잃었던 그때처럼 또다시 소중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5억이라는 돈은 지옥분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내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이라 생각하니 왠지 모를 용기가 생기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을 결심한 지옥부는 머리 스타일도 뽀글머리에서 생머리로 과감하게 바꾸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심경의 변화를 노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죠.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지옥부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고 곧장 술도가로 향했어요. 술도가에 다다른 그녀는 낡은 간판과 조금은 지쳐 보이는 건물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여는데요. 술도가 내부는 여전히 침울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잡혔지만 아직 돈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마광숙은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서류 더미 위에는 결제 대금이 적혀 있는 서류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지옥부는 조심스레 마광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망설이다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길. 언니, 저 왔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러자 마광숙이 특유의 밝은 웃음으로 지옥분을 맞아주는데요. 옥분 씨 왔어요? 이리 와서 앉아요. 커피 한 잔 내줄게요. 지옥분은 마광숙이 내어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술도가에서 갚아야 할 5억. 제가 갚아줄게요. 그 한마디가 고요한 술도가의 공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마광숙은 깜짝 놀라 의자를 덜컥 밀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지옥분을 바라보는 마광숙. 옥분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5억을 갚아주겠다고요? 지옥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가는데요.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술도가가 잘 되면 그때 돌려주세요. 지옥분의 말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신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광숙은 너무 기쁘고 믿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사실 여기저기서 돈을 달라고 하고 대출 연장은 거절되면서 오형제에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지옥분에게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되자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감히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의 손과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는데요. 고마워요, 옥분 씨.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마광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지옥분을 바라보죠. 그러자 지옥분이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마광숙에게 말하길. 신라주조 같은 나쁜 회사 때문에 술도가가 곤란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흥수 오빠도 힘들어할 거예요. 지옥분은 눈을 반짝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확실히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신라주조 쪽에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짓 저지르지 못할 거예요. 지옥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광숙의 눈가가 금세 촉촉해졌고 그 짊어졌던 모든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마광숙을 보고 말없이 마광숙의 손을 잡아주는 지옥분인데요. 옥분이가 5억을 갚아줬다고요? 형수님, 그게 정말이에요? 오흥수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들은 듯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얼떨떨한 표정을 짓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옥분에게 달려가죠. 미용실 앞에 도착한 오흥수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벌컥 열고 미용실로 들어갔어요. 차분히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지옥분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오흥수를 보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왔어요? 오흥수는 지옥분 쪽으로 망설임 없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면서 다급하게 물었어요. 옥분아, 술도가 빚 5억을 너가 갚아줬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지옥분은 가위를 내려놓고 오흥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부드럽게 대답하는데요. 오빠 때문에 갚아준 거 아니에요. 독고탁은 우리 아빠 원수이기도 하잖아요. 지옥분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배려가 깃들어 있었죠. 아빠 원한도 갚을 겸 술도가한테 투자한 거예요. 그냥 준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옥분은 조금도 미련이나 아쉬움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라는 듯 단단하고 깨끗한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오흥수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자신은 늘 지옥분을 밀어내기 바빴고 집안에 도움조차 주지 못했는데 자신이 못했던 큰 일을 지옥분이 나서서 해결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오늘따라 왠지 지옥분이 예뻐 보이기까지 하는 오흥수인데요. 그제서야 오흥수는 지옥분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늘 보아왔던 뽀글머리는 온데간데 없고 부드럽고 차분한 생머리가 지옥분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귀찮고 떼어내고 싶은 촌스러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옥분이가 이렇게 예뻤었나? 왜 이렇게 예뻐진 거지? 그 순간 오흥수는 속수무책으로 지옥분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한마디로 홀딱 반해버린 것이죠. 결국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기쁨의 술자리를 갖게 되고 또다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요. 알몸으로 잠에서 깬 두 사람은 늘 그렇듯이 서로 민망해하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흥수의 표정은 일전에 있었던 하룻밤과는 180도 달라 보였어요. 일전에는 그저 술을 많이 마셔서 실수했다고 현실을 부정하기 바빴지만 지금은 오히려 흡족해하고 있었어요. 왠지 모를 수줍음까지 엿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미용실에서 일하던 지옥분에게 불쑥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일하다가 느닷없이 입덧 증상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지옥분은 처음 헛구역질을 했을 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먹은 게 잘못됐나? 속이 좀 더부룩한가 보지. 그 정도로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헛구역질은 점점 더 잦아졌고 오히려 심해지기 시작하죠. 고객의 머리를 손질하던 중에도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메스꺼움에 몇 번이나 화장실로 달려가는 지옥분인데요. 거울 앞에 선 지옥분은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결국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가까운 약국으로 향하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임신 테스트기 하나를 구입하는 지옥분.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그러나 결과는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줄이 아니라 또렷하고 선명하게 두 줄이 나타났거든요. 오흥수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죠. 지옥분은 순간 큰 충격을 받고 손에 쥔 테스트기를 떨어뜨리는데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심란했어요. 어차피 오흥수는 자신에게 마음도 없는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꺼내면 지우자고 말할 것이 불보듯 뻔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막막함과 가슴 깊은 심란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지우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때는 정말 크게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요. 그 차디찬 표정과 목소리를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지옥분의 가슴을 쥐어뜯듯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은 지옥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아픔보다 훨씬 깊고 쓰라릴 것 같았어요. 결국 지옥분은 오흥수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기로 하죠. 그리고 오흥수와도 조금씩 거리를 두기로 결심합니다. 오흥수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가 와도 답장을 하지 않는 지옥분인데요. 오흥수는 최근 들어 지옥분이 집에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지옥분에게 반해버린 오흥수이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 지옥분이 신경이 쓰였죠. 처음에는 그저 바쁜가 보다, 일이 많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부러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결국 참지 못한 오흥수는 미용실로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혹시나 자신이 싫어진 거라면 무릎 꿇고 매달려보고라도 싶었거든요. 그렇게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선 오흥수는 손님이 가고 난 후 뒷정리를 하고 있는 지옥분과 마주하는데요. 오흥수가 봤을 때 지옥분은 평소보다 한층 야윈 것 같았고 표정도 어딘가 심란해 보였죠. 그 모습을 보자 오흥수의 가슴은 괜히 미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오흥수가 작은 목소리로 지옥분에게 말하길. 옥분아, 바쁘니? 지옥분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싸늘하고 서늘해 보였어요. 오빠가 여기 웬일이에요? 지옥분은 최대한 무심하게 물었고 오흥수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너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
숨을 고르며 진심을 꺼내놓는 오흥수. 혹시 내가 너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요즘 통집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던데. 오흥수의 눈빛은 그저 지옥분을 걱정하는 마음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지옥분은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오빠랑 저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집에 찾아가고 매일 밤 전화하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옥분의 말은 오흥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흥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옥분을 바라봤어요. 확연히 달라진 그녀의 태도에 적잖게 당황하고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옥분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흥수가 깜짝 놀라 다가가려 하지만 지옥분은 손바닥을 내밀어 손살에 치는데요. 체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보세요. 지옥분은 억지로 태어난 척 행동했지만 얼굴은 분명히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오흥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단순 체한 것 같진 않은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오흥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죠. 옥분이 너 설마 임신이니? 지옥분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눈은 커지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지옥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선을 피할 뿐이었어요. 그 침묵은 무언의 대답과도 같았습니다. 오흥수는 천천히 머릿속을 정리하는 듯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곧 결심한 듯 단호하고 따뜻한 표정으로 지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아, 왜 그동안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지옥분은 순간 눈앞이 흐려졌고 오흥수는 한참을 지옥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낳아서 잘 키우자. 나랑 결혼하자, 옥분아. 지옥분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오빠 지금 저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오흥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죠. 첫사랑이었던 남자에게 꿈에 그리던 프로포즈를 받다니. 지옥분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안고 오흥수의 품에 달려드는데요. 그리고 그를 꽉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흥수는 그런 지옥분의 등을 다독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죠. 그렇게 두 사람은 속도 위반으로 아이를 갖게 되면서 속전속결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독고탁은 잔뜩 굳은 얼굴로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쌀벌레 사건을 조작한 배후가 신라주조 전모인 소기룡이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독고탁 역시 관련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온 상황이었어요. 취조실 안은 쓸데없는 말 한마디도 허용되지 않을 듯한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굳은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다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독고탁에게 물었습니다. 독고탁 씨, 독고탁 씨가 신라주조의 대표인데 소기룡 씨 혼자 이번 사건을 벌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발뺌했다가 나중에 걸리시면 더 크게 처벌받는 수가 있어요. 경찰의 눈빛은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압박하는 듯한 말투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독고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요. 그는 느긋하게 의자에 기대어 오히려 입가에 비웃음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는 수많은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 왔고 그때마다 소전무 같은 총알바지를 내세워 자신만 뒤로 빠지는 식으로 책임을 피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경찰에 적발된 적이 없었죠. 필요할 땐 그들을 숨겨버리고 증거는 모두 인멸해버리면서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었는데요. 글쎄요,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증거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독고탁의 목소리는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경찰을 비웃었어요. 어차피 확실한 물증 없으면 절대 자신을 잡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경찰은 다시 한번 서류를 뒤적이며 독고탁을 압박하려 했지만 독고탁은 노련한 여유로 모든 질문을 비껴갔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은 절대 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대는데요. 결국 몇 시간에 걸친 조사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되고 독고탁은 허무하게 훈방 조치되죠. 경찰서를 나서면서 독고탁이 혼잣말로 말하길. 바보 같은 것들. 하지만 이런 독고탁에게도 천적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집안에 있던 장미애였습니다. 장미애가 벼르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는 독고탁. 장미애는 뉴스에서 술도가 사건을 뒤늦게 접하고 엄청나게 분노한 상태였어요.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숨을 반복해서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내가 술도가에 침 바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내 말이 우습게 들리지. 어디 들어오기만 해봐라 독고탁.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한 채 장미애는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세리 때문에 머리가 터져버릴 지경이었는데 독고탁까지 심기를 건드리자 분노가 폭발해버릴 참이었는데요. 잠시 후 집안 중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독고탁이 태연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피곤한 듯 신발을 툭툭 차고 들어오는 독고탁의 모습을 본 순간 장미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가 제대로 안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장미애는 성큼성큼 다가가 독고탁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찰싹. 거칠고 선명한 소리가 거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독고탁은 맞은 뺨을 움켜쥐고 순간 멍한 표정으로 장미애를 바라봤습니다. 뺨이 벌개진 독고탁을 노려보며 장미애가 싸늘한 어조로 소리를 지르죠. 당신 진짜 미쳤어? 내가 술도가 괴롭히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욕심 좀 그만 부리라고. 내가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잖아. 장미애의 외침은 거칠고도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은 그녀의 분노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듯 벌개진 뺨을 어루만지며 비웃듯 말하죠. 내가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흥청망청 써대는 당신 낭비벽. 내가 욕심이 없었으면 감당이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 말에 장미애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끝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며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침만 삼키는 장미애인데요. 하지만 장미애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고 이내 독고탁을 맹수처럼 노려보면서 말하죠. 방금 한 회장한테 전화 왔어. 결이랑 세리 결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대. 독고탁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아니 이 양반이 진짜 보자 하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독고탁. 그러자 장미애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이 문제가 아니라 세리 문제야. 독고탁은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개소리야? 우리 세리가 결혼을 업기라도 했다는 거야? 장미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턱을 꾹 다물더니 터져나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세리가 지금 애딸린 이혼남을 좋아하고 있어. 그 말에 독고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세리가 이혼남을 좋아한다고. 그러자 장미애가 더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죠. 그런데 그 이혼남이 술도가 오형제 오범수야. 장미애는 이를 악물고 말을 내뱉었습니다. 충격에 몸을 부르르 떨면서 몸서리치는 독고탁인데요. 이게 진짜 미쳤구나. 미쳤어. 세리제, 당장 집에서 내쫓아. 지금 당장. 독고탁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갈라졌고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LX 호텔과 사돈 관계마저 파토났다는 사실에 이미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는데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독고탁은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비서가 다급한 얼굴로 달려와 보고하길. 대표님, 술도가 쪽에서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답니다. 독고탁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비서에게 다시 되묻죠. 뭐라고? 술도가가 5억을 갚았다고. 1억 원조차 융통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를 하고 다니던 술도가가 갑자기 5억 원을 한 방에 갚아버렸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어요.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죠. 결국 독고탁은 곧바로 은행장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예, 맞습니다. 5억 원 전액 어제 입금됐습니다. 독고탁은 눈을 부릅뜨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요? 정확하게 한 푼도 빠짐없이 5억 원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독고탁은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아니 술도가 그것들 분명히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누군가가 뒤에서 자금을 대준 건가? 누구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결국 독고탁은 버럭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는데요. 수화기를 3개 내려놓는 소리가 사무실을 울리자마자 독고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쿵쿵 치며 분노를 터뜨리죠. 젠장! 왜 하나같이 다 어긋나는 거야? 도대체 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사무실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머리를 쥐어뜯는 독고탁. 그의 머리는 이미 엉망이 되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결의와 세리의 결혼이 엎어진 것도 모자라 호시탐탐 노리던 술도가까지 다시 살아났으니 화가 날 만도 했죠. 특히 술도가를 무너뜨리는 일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독수리 술도가가 만든 장광주가 신라주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독고탁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도 없이 누군가 사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문이 쾅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고 사무실 안 공기는 일순간 얼어붙죠. 독고탁은 고개를 획 돌려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침입자를 노려보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지옥분이었습니다. 해맑게 웃기만 하던 지옥분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우아한 몸짓과 싸늘한 표정에 독고탁은 저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키죠. 지옥분 아버지가 운영하던 하청업체에 딱 한 번 들른 적이 있었고 그때 독고탁이 어린 지옥분의 얼굴을 봤었지만 그때 그 아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눈치챌 리 없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으니까요. 독고탁은 벌리고 있던 입을 황급히 다물고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앉으며 정색하고 입을 여는 독고탁. 당신 뭐야? 뭔데 여기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독고탁은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밖에 비서 없어. 이 사람 누가 들여보냈어? 알고 보니 비서는 지옥분에게 돈을 먹고 실수인 척 가장하여 지옥분을 들여보낸 것이었죠. 지옥분이 냉정한 어조로 독고탁을 향해 소리칩니다. 아직도 그렇게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 다닐 줄 몰랐네. 그 말에 독고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당장 나가지 못해? 경찰 부를까? 독고탁은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제멋대로 들어와 헛소리를 해대는 걸 보자 어이가 없고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데요. 결국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누군데 여기 들어온 거냐고. 목소리는 갈라졌고 이성은 점점 흐트러져 갔습니다. 그러자 지옥분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독고탁을 똑바로 바라보며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음유통 기억하지? 순간 독고탁의 표정이 굳어지죠. 그 이름은 오래전 그의 손에 의해 무너진 하청업체였습니다. 지옥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어가는데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해서 부도난 하청업체.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 지옥분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돈으로 술도가 삼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가 술도가 도와서 신라주조부터 망하게 할 테니까. 지옥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독고탁은 지옥분의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흠칫 쫄아버린 나머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달싹일 뿐이었죠. 말을 끝낸 지옥분은 가차없이 등을 돌리고 사장실을 나가는데요. 그러자 독고탁이 혼자 남겨진 사장실에서 절규하듯 분노하며 외칩니다. 나한테 다들 진짜 왜 이러는 거냐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